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.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 안고 매수 시 유의사항입니다. 전세 안고 매수 시 유의사항입니다. 며칠 전에 이제 어느 여성 손님께서 오셨는데 전세 안고 5천, 그러니까 현금 5천 자기가 투자해서 전세 안고 매수할 수 있는 빌라를 이제 찾으시는 겁니다. 그분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는 현재 이제 여기 은평구 응암동에 20년 넘게 거주를 하셨습니다. 근데 한 곳에서 지금 빌라에 거주하시는데 그 빌라에서 20년 넘게 거주를 하신 겁니다. 쭉 사시다가 또 이제 수리도 해가지고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. 그래서 20년 넘게 거주하시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싶으셔서 그 집을 팔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세를 안고 다른 집을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본인 집을 매도하고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집을 보여드린 것 중에 마음에 드시는 집이 있었는데요. 그 거기에 임차인이 전세 만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은 겁니다. 그러면은 그 사모님은 그 집을 이제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 집은 이제 매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왜냐하면요, 작년 2019년 12월 16일부로 해가지고 그때 12.16 대책이 발표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일시적 2주택일 때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집에 이사를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여유 기간이 1년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집에는 1년 6개월 이상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사모님의 이제 생각은 임차인한테 이사 비용을 주면은 나가지 않겠냐. 그런데 이사 비용을 주면은 뭐 받고 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사를 안 할 수도 있죠. 그것은 이제 임차인 마음이니까요. 이사를 안 하겠다? 그러면은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. 그리고 전세가 뭐 1년 이내 남았다.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. 본인 집을 임차인이 나갈 동안에 본인 집을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본인 집도 이제 빌라가 오래됐고 주차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매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빨리 매도를 못할 경우에는 1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매도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, 새로 매수할 집에 임차인이 나갈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현재 있는 집을 매도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3개월이나 4개월 이렇게 남겨두고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집이 매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안 되면은 1세대 2주택으로 될 수밖에 없지요. 그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집을 매도하게 된다면은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. 이분이 20년 전에 그 집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크지요. 한 2억 정도 판단이 됩니다. 양도 차익이. 그러면은 안 내도 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겠죠. 기존에는 이제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
이번에 바뀌었잖아요. 올해부터는 1년입니다. 1년. 그 이유는 전세 안고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신설한 거죠. 그래서 현재 있는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그 잔금일에 맞춰서 매수를 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집을 매도를 안 하고 거주하면서 전세 안고 매수를 한다. 예, 그러면은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매도하고 새로 매수한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. 예,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예, 요거를 이제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뭐 그 집 전세 새로 매수할 집 거기에 임차인이 나갈 때쯤 보는 집을 매도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잘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안 내도 낼 세금을 내게 되면은 그만큼 또 이제 머리 아픈 일도 없죠. 네, 스트레스도 쌓이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매도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가를 판단하고 매도를 해야 되지만 매수할 때도 기존에 있는 집을 언제 매도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는지,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, 일시적 2주택에 바뀐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는 세금을 크게 낼 수가 있죠. 그래서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이분 손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다라면은 그냥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중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뭐 중개해서 매매해 드리면 되겠죠. 그러나 매수하는 분들의 이제 입장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그거를 판단을 해서 해주는 게 낫죠. 그래서 그 세금 문제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반드시 그것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세금 문제는 참고만 하면 됩니다.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정확한 것은 이제 세무사분하고 이제 상담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렇더라도 집을 매수하거나 집을 매도하거나 할 때 가급적이면은 자세한 내용을 그 부동산 사무실에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. 본인 사정이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매수 목적이 무엇이고 매수를 한다면 이제 매수 목적 본인이 갖고 있는 집, 그 다음에 이제 팔려고 하면은 본인이 파는 집, 그 외에 또 뭐 주택이 몇 채 있다든가 뭐 한채만 있을 수도 있죠. 그러한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부동산 사무실에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. 그러면 부동산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요것은 뭐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.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정확한 거는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서 세금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그냥 뭐 부동산 사무실에서 들려서 뭐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그냥 뭐 그런 간단한 것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중개해가지고 중개 보수 받는 그 목적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를 또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매도하고 매수할 때 그때에 이제 세금 문제 그런 것도 이제 한 번씩 얘기해 보는 것도 좋고요. 그 대신 자세한 거는 세무사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낫고요.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제 세금 관련 문제는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안 해줍니다. 세금 문제는 세무사가 하는 거잖아요. 그거를 이제
개업 공인중개사가 세금 문제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. 또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했다가 또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자세한 거는 세무사분과 상담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렇지만 대략적이라도 알고 있다라면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지 않게끔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전세를 안고 매수를 한다. 그때 요 바뀐 제도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새로운 집을 매수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도를 하고 1년 이내 전입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. 그거는 우리 전체가 아니고요.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.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. 그러면은 서울은 전부 다 이제 투기 과열지구거든요. 서울 전체는 투기 과열지구입니다.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요 안에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가 다 들어간 겁니다. 그러니까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지만 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. 그래서 서울 말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 집이 본인이 매수할 집이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알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